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보셨다시피 토론회에서도 사자구도로 진행이 되고 지금 선거 유세도 사자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심,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그 의도,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문제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시다시피 토론회가 사자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까? 소위 양자토론회는 지금 열리지 않고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시간을 나누고 주제를 나누니까 뭐 산만해지고 각자 지금 상대편의 실수만을 유발시키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심상정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공격을 하면 이게 두 배로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제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가 많이 공격을 했고,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오만한 이런 태도까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자구도의 문제점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원재 TV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입니다. 우리 지금 대선에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50%를 받은 득표를 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선거 때마다 단일화,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헌법에 이 부분을 사실은 소홀히 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 선택의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정말 선명하게 두 사람을,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50% 이상,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기회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제도가 미비한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미비한 제도 아래서 이제 사자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치러졌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재명과 심상정이 후보 단일화를 현재 구도로 갔을 때 단일화를 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위성정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오만하면서도 굉장히 까칠한 질문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부산을 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부산을 가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적폐에서 적폐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정권 교체가 살기 좋은 나라로 되는 것이 정권 교체지, 살기 좋은 나라로 되지 않는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제 토론회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자토론회를 하고 지금 토론회 형식대로 사자구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난타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인데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문제는 역공을 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서로 흠집내기가 된다. 사실은 뭐 안철수나 심상정은 당선권에 전혀 멀어져 있으니까 뭐 마구잡이로 또 공격을 하는, 이렇게 되고, 윤석열 후보도 뭐 제대로 좀 대답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는 결정타들을 맞았죠. 그러니까 뭐 기축 통합 부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말이 오락가락을 했는데다가 갖가지 심상정 후보가 꼬집어드는 갖가지 질문, 뭐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고 짜증을 내고 뭐 신경질을 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은 뭐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김만배 그게 앞뒤 말도 되지 않는 툭툭 잘라낸 그 녹취록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정확하지 않는 뭐 서로 공방전을 펼치는 겁니다. 뭐 묻지마 공격인 셈이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여러 번 해명을 해도,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유권자를 겨냥해서 그냥 막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네거티브로 인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얼굴이 깎이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선거 국면, 유세 국면도 그런 토론회처럼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심상정 후보는 뭐 지지율이 굳이
단일화를 이재명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6에서 8%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화를 해야 하고 또 확실한 정권 교체, 안철수 후보는 또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해서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담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부산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부산이 고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시장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는 적폐에서 적폐로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권 교체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가 그렇게 단순히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는 그런 정권 교체, 지금 이야기를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사회의 법치, 공정,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문제를 끝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살림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문재인의 폭정, 공정 문제가, 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장 부동산 문제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앞세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안철수 후보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감정적으로 또는 정치 개선적으로 지금 상당히 단일화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산을 안철수 후보가 고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향 맞습니다. 부산 경남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26%, 지금 국민의힘의 박형준 시장, 박 시장에게 26%, 민주당 후보 김영춘 후보보다는 26%나 더 몰표를 거의 주다시피 했습니다. 부산 경남이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2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PK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조국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배신감, 문재인 정권이 부산에서 표만 호소하고 표만 얻어갔지 제대로 한 것이, 부산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휩쓸었지 않습니까? 이 PK 부울경 지역을. 그 결과가 뭡니까? 김경수는 감옥, 오거돈 지금 오늘 결정이 돼서 이제 3년형 결정이 됐죠. 송철호 시장 재판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재판이 늦어져서 지금 임기를 다 채우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PK입니다. 이 모두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부산과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 사실은 26%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차이가 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0% 정도 앞서고 있는데 사실은 30-40%를 앞서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배신, 폭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부산, 경남에서는 3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20% 지금까지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지금 20% 차이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지금 후보 단일화가 결렬이 되고 실질적으로 첫 유세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 부산이 자기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는 적폐다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내걸고 있는데 이걸 부산과 경남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부산 경남의 민심은, 정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산 경남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여기에 와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느냐, 이런 항의 반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야구 배트를 들고 나와서 자신이 4번 타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따라하기입니다. 이재명도 발차기를 하고 뭐 퇴근 도복을 입고 나와서 또 뭐 이 판을 깨고 주먹으로 뭐 판을 깨고, 안철수 후보는 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하는데 모두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연스럽게 이 부산에서 시작이 됐죠. 부산 서면 유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열광을 하니까 거기에 자신의 그 기분, 분위기에 맞춰서 어퍼컷을 한번 날린 것인데, 그게 이제 심리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많은 유권자들과 이 호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판, 그러니까 정말 정권 교체를 하자, 힘을 내자, 모두 한마음이 되자, 이 정서가 맞아 떨어진 그런 이런 행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라하게 되면 이재명처럼 뭐 갑자기 발차기를 하고 뭐 이 강판을 깨고 말이죠, 주먹으로 퇴근 도복을 입고 나오고 이러니까 왜 저러나? 뭐 때문에 저러나?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산에 가서 뭐 야구 버터를 흔들고 하는데 4번 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생뚱맞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저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 단일화가 굳이 단일화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실질적 단일화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첫 출발을 안철수 후보가 부산 경남을 잡았는데,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부산 경남을 잡았는데, 부산 경남, 특히 부산의 유권자들은 아주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그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그 정말 1%대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 제3의 후보로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표를 갈랐지 않습니까? 보수의 표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에서 이인재 후보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손가락을 자르자, 낙동강에 뭐 손가락을 잘라서 버리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낙동강에서 손가락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표가 분산되면, 이 보수의 표가 분산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어떤 쓰라린 결과가 온다.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나 심상정보다 오히려 더 안철수 후보가 각을 세우는 저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더 부담스럽고 더 참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당장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부산이 그 출발이었는데 부산에서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젠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